어제 깜짝 놀랄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아빠인데 아버지가 게임에 중독돼 빠진 바람에 아빠 역할을 저버렸고요. 오히려 이 11살 소녀에겐 악마 같은 존재가 됐다는데 어떤 얘기인지 그 호소 얘기 이남희 차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마트 영상부터 좀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기죠? 이 12월 12일 이 한겨울에요. 반바지를 입고요. 신발도 안 신은 이 꼬마 어린이가 과자를 뜯어먹고 그냥 빵을 담아서 나가려고 하다가 이 가게 주인에게 붙잡힙니다. 이 한겨울에 왜 반바지를 입고 신발도 안 신었을까요?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서요. 그 세탁실에 이렇게 감금돼 있다가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을 해서 여기서 지금 빵을 먹으려고 이 가게에 온 겁니다. 지금 놀라서 경찰이 지금 발견해서 아이와 또 얘기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11살 소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빠는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컴퓨터 게임만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아버지가 원래 친부모 어머니와는 이혼을 하고요. 게임 거의 중독자처럼 매년 온라인 게임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감금해서 일주일 동안 밥을 안 주기도 했고요. 그런 파리채나 그 옷걸이 같은 봉으로도 아이를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학대를 받았다고 하고요.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집 강아지는 살이 계속 포동포동 쪘다? 이 아이를 이제 경찰서에서 발견하고 나서 이제 아마 이 아버지 그리고 이 아버지의 동거녀 그리고 동거녀 친구 세 사람이 또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이 걱정보다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됐냐는 안부를 물었다고 하는데요. 이 동거녀가 데리고 다니던 강아지는 이 아이는 밥도 못 먹어서 지금 11살의 몸무게가 16kg라고 하는데 이 강아지는 살이 피둥피둥 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때문에 더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키가 120cm고요. 몸무게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16kg이라고요. 4살 어린이 평균 몸무게거든요. 정말 제때 영양 섭취가 안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1반까지는 그 부천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부모에게 전학을 그냥 전학도 아니고요. 그냥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낸 거죠. 왜 학교를 안 보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버지 측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홈스쿨링. 아이가 학교를 싫어해서 홈스쿨링 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32살이고요. 동거하고 있는 여성은 35살입니다. 이 아이 왜 학교 안 보내냐는 질문에 홈스쿨링, 집에서 가르치겠다.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니까. 근데 아이 체중이 16kg이요? 제대로 일주일 동안 굶겼는데요. 이게 홈스쿨링이라는 게 이렇게 말이 되냐. 이렇게 분노를 자아내는 답변으로 또 누리꾼들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자,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가스 배관을 타고 내려와서 마트에서 먹는 장면 보셨잖아요. 마트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신발 안 신고 있고 아무래도 몸싸고 싶어 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타키세대 전화하는 한국에서 그냥 난줄 알았어요. 여기 1년 넘게 살았거든요. 강아지가 엄청 좋아하죠. 강아지가 품 안고 다녔지. 처음에 왔을 때 애기 안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아이가 학교를 안 가면 선생님들도 뭔가 조치를 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선생님도 부천에 그 아이가 다니던 학교 선생님도 일주일 이상 안 나오니까 이상하다라고 확인을 해봤는데 지자체에 벌써 이사간 뒤여서 어떻게 더 쫓아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인천으로 이미 이사를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 뭐 이런 것 다 변명해 놨습니다만, 자, 이 경찰이 아이와 관련된 수사가 시작되면서 아이를 좀 봤는데요. 정말 직접 저희에게 절절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경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굉장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D양아 뭐 너 많이 예뻐졌다 그러면 헤헤헤 정말로요? 뭐 이런 식의 아주 간편한 농담 같은 정도도 받아주고 또 우리 형사들한테 뭐 고맙다 인사도 하고 몸도 지금 한 일주일 만에 약 한 4kg 가까이 쪘거든 이제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친모를 우리가 찾았는데 친모가 또 아기를 인수하기를 거부를 하면 결국은 애한테 또 한 번에 또 좌절감을 또 주는 거니까 엄마를 찾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지금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퇴원 후에는 어디로 갈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아이가 11살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요. 학교에 가야 되는 아이인데 학교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체중이 4kg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아이가 2층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왔다는 것이거든요. 네. 한겨울에 반바지를 입고 맨발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성인들도 2층에서 가스배관 타고 내려다가 잘못되면 다친다는 거 압니다. 저 아이도 11살 때 알 겁니다.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헐벗은 상태로 내려왔다는 거죠. 네. 그거는 본능이 이끈 겁니다.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네. 내가 이거 타고 내려가다가 다칠 거라는 거 생각도 하기조차 그냥 본능에 이끌려서 지금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굶주렸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인 거고, 글쎄 저 아버지를 우리가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죄예요. 네. 아동복지법 보면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이 쭉 열거가 돼 있거든요. 다 해당됩니다. 아이 때렸잖아요. 신체학대죠. 밥 안 줬잖아요.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 양육 안 했죠. 네. 교육 안 시켰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이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가 최대 5년입니다. 네. 최대 5년인데 이 아버지가 뭐 이상한 이유 돼가지고 한 번 감형되고 이러면 집행유예로 가능한 형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좀 더 가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찰과 법원에서 좀 엄격하게 이 아버지를 좀 처벌했어야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이 아이가 빨리 좀 쾌유해야 될 것 같고요. 영양 상태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서 스스로 좀 활동도 하고 하는 그 상황이 빨리 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입원해서 치료받는데 체중이 무려 4kg가 늘 정도로 이제 정상 체중을 점점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네, 있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못 간다 이랬더니 감사합니다 이랬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빠한테 못 간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그 정도로 고통받았는데 빨리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건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자, 의과대학원, 그러니까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부르는 그곳 다니는 학생인데 이런 일을 저질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의학 전문 대학원생인데요. 20대에 네. 굉장히 과학고도 2년 네. 만에 졸업하고 정말 똑똑한 네. 학생으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여자친구랑 친여동생까지 포함해서 여성 183명의 몰래카메라 치마 속을 몰래 찍는다거나 네. 몰카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것도요. 여자친구가 우연히 네. 남자친구랑 3주년 파티를 하다가 우연히 폴더가 있어서 비밀번호 걸려있길래 살펴보니 이렇게 이상한 사진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바로 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근데 뭐 지하철에서 뭐 5시간, 6시간씩 배회하면서 사진도 찍고 속옷 찍은 여성은 또 쫓아가서 또 앞모습도 찍고 이런. 얼굴까지 확인해서 찍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어쨌건 뭐 기소도 되지 않았잖아요. 왜 이런 거 재판을 회부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기소 의뢰했습니다. 이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을 기소 의뢰했는데 기소 의뢰한 건 죄는 되지만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네. 기소 의뢰 한 어떤 사유가 참 이상합니다. 뉘우치고 있다. 이거 뭐 당연히 뉘우는 치겠죠. 걸렸으니까. 우발적 범행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번, 2번 정도 찍었다고 하면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가 뭐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183번이거든요. 더군다나 지하철역에서 대여섯 시간 배회했거든요. 네. 지하철역을 대여섯 시간 배회하면서 183번에 걸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범행을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면 우발적 범행이 183개 정도 되면 웬만한 고의범보다 더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 이것을 기소 의뢰했다. 네. 과연 이것은 이 학생에 대한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네. 지금 변호인의 소견서 보면 벌금 이상이 나오면 의사의 꿈이 좌절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네. 과연 이것 때문에 이 의전원생에게 어떤 특혜를 네. 준 것은 아닌지 그런 참 의문이 드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500차례 찍었고요. 정확하게 선명하게 찍힌 게 183장이고요. 촬영 기간이 무려 8개월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한 일인데 어쨌건 우발적이었다는 설명이 먹혀 들었다는 건데요. 검찰은 어떤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